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부천의 택지개발지구인 옥길지구의 학교 문제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유치원은 물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과밀학급에 시달리고 있고요. 옥길지구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도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이 같은 주민 불편에도 교육청이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요. 범박 옥길지구 학교 부족 사태 해법은 없는지 두 명의 패널을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원 도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옥길지구의 박경태 입주자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김명원 의원님. 신도시마다 과밀학급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그 부천의 옥길지구 2016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최근에 신도시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입주 세대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부천 범박 옥길 신도시에는 그 옥길지구에는 3만 명, 네. 그리고 기존의 그 범박지구에는 2만 5천 명, 네. 그리고 3년 내에 범박 개수 재개발 지역에 네. 1만 명 정도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네. 범박 옥길 신도시에는 거의 그 6만여 명이 넘는 그런 인구가 살고 있게 되죠. 네. 그런데 그 범박 옥길 신도시 특히 그 옥길지구는 계획 당시가 2009년 12월인데요. 네. 계획 당시에는 일반 분양으로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분양은 2014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분양할 때 다자녀 세대가 분양 특혜 가점을 받아서 네. 다자녀 세대가 대거 입주를 하게 되면서 입주는 그 2016년에 네. 하게 됐지만 그 3명에서 4명 네. 어린이들이 그런 그 다자녀 세대가 대거 입주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쪽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이 네. 많아서 이 지역이 활기가 넘친 네.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죠. 모든 기반 시설이 일반 분양일 때를 기준으로 계획이 돼 있다가 이 아이들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거의 뭐 2배 가까이 많아지니까 네. 보육 문제, 교육 문제 그런 문제가 심각하니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옥길지구의 교육 문제는 이와 같이 특별한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자녀의 혜택이 많을 거라고는 당연히 다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학교가 부족하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고등학교가 아예 뭐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부모들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부천시가 이제 그 단일 학군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옥길지구에 있는 고등학교가 네. 부천시 전체로 네. 다 흩어진다면 네. 다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주장이에요. 지금 현재 부족한 학교 그 고등학교 부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2018년 현재 부천시에는 23개교 정원 네. 2만 23명의 학교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학생이 18,967명이 있고 여유가 1,057명 정도 여유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옥길지구의 고등학생이 점점 증가해서 2029년에 약 2,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건 부천시의 10% 정도에 되는 고등학생 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옥길지구에는 고등학교가 없고 이 10%가 되는 학생들이 부천 외곽 끝에 있는 옥길지구에서 부천 내로 이제 그 등하교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후에도 이제 그 2,000명의 학생들이 계속 감소를 한다고 해도 지금 출산율 기준으로 봤을 때 2016년에 658명, 2017년에 576명, 2018년에 429명으로 1,600명 정도의 출산 신규 예상이 돼서 이제 2,000명 이후에도 이제 감소폭은 크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후에 출산율을 제가 장담하기 힘들지만 입주한 이후에 1년, 2년 차에는 사람들이 출산이 조금 더디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도 계속
그 부족한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신도시를 건립하게 되면 이제 학교 부지를 이렇게 다 확보를 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고등학교를 못 짓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도 이제 교육부에서 2015년 5월부터 학교 신설과 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을 도입을 했고요. 그 연계 정책이 흔히 잘 아는 학교 총량제라는 그런 이야기로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학교 총량제는 이미 설립된 학교들을 총량을 묶어서 그 신설 학교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부천시 같은 경우에 김명헌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중동이나 상동 쪽에 굉장히 많은 학교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인원이 어느 정도 그쪽에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옥길 지구에는 신설 학교를 건립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자료를 보시면은 그 부천시 그 옥길 지구에서 이제 상동까지 가는데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돼 있고 옥길 지구에서 나가는 도로 인프라가 좋지가 않습니다. 약 2개 정도의 도로가 있어서 그 학생들이 이제 등하교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앞서 이야기 드렸던 학교 총량제 때문에 이제 학교 설립이 힘들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학교 총량제 그러니까 무분별 학교 설립을 이제 막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내놓은 정책 중에 하나 같은데 어떤 학교 학급수의 학생 수를 지정한 다음에 이 이상의 학교 학급수가 안 되면 학교를 통폐합하겠다 뭐 이런 얘기로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신규로 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를 뭐 통폐합하거나 줄여야 되는데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는 이런 문제가 있고 현재 뭐 고등학교가 아니더라도 이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들도 과밀학급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이 문제는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옥길 지구에 산들 초등학교랑 버들 초등학교 2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도 이제 개교하자마자 16개 학급을 증설하고 또다시 또 16개 학급을 증설해서 산들초 같은 경우에는 총 76학급 2,100명의 전교생이 있게 되고요. 버들초도 증설해서 1,600명의 이제 학생들이 다니게 됩니다. 학교 공간은 이제 한정되어 있고 그 공간에 계속 증설만 하다 보니까 이제 시설물이나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런 피해들은 이제 학생들이 고스란히 다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만 해도 거의 한 40개 이상 학급을 증설했고 유아원이라든지 유치원 그리고 중학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유치원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3,500명의 유아가 있는 상태에서 부천시에서는 40% 정도가 이제 어린이집 보낼 거라 예상해서 1,500명 정도의 어린이집 공간이 필요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980개 정원을 가지고 있고 40%가 어린이집을 보낸다고 해도 500명 정도는 어린이집을 보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사실 40% 이상의 그 자녀들을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한점에 도달해서도 사실 500석 정도가 모자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뭐 신도시마다 과밀학급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천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지금 계속 이런 뭐 얘기가 있는데 앞선에서도 우리 의원님께서 그 다자녀 혜택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교육청이나 그 부지를 조성했을 때 다자녀에게 혜택을 주게 되면은 그런 가구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 분명히 예측이 될 거라고 생각됐는데 이 같은 예측을 못했나 봐요. 이 정책의 실패 아닌가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부천시에 만 3세에서 5세 유치원을 가야 할 대상 인원이 2,100명이 넘어요. 근데 부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2만 1,000 몇백 명 되는 거고 옥길지구는 2,100 몇 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유치원을 가야 할 유아의 프로테이지가 부천시 전체의 10%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 애들이 커가면 또 고등학교 전체 정원의 10%가 옥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이렇게 커나가기 때문에 앞에서도 그 10%라고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이런 그 변화된 상황의 수요 예측을 사실은 게을리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실제 현재 법과 규정은 이 기반 시설에 대한 기준을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천 세대의 초등학교 하나. 네. 5천 세대가 넘으면 이제 초등학교 2개. 그러니까 한 그 만 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초등학교를 2개로 예측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초등학교가 한 3개나 4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고. 네. 이 마찬가지로 그 유치원도 이 계획을 유치원 2개로 사실은 그 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2014년도 9월 달에 LH에서 교육청에다가 부천 교육청에 그 유치원 하나가 남을 것 같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있고 유치원은 1학년에서 3학년 3 내지 만 3 내지 5세가 가니까 초등학교 2개면 유치원은 하나만 있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LH에서. 그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초등학교 2개면 유치원 하나면 되겠다 해가지고 기존에 설계돼 있는 유치원도 일반 그 분양으로 해가지고 그 단독주택 부지로 팔아버렸어요. LH에서. 그래서 있는 유치원 부지도 팔아버리는 이런 정책 실패를 가져왔죠. 그래서 그 저는 이처럼 그 특별한 지역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법과 규정을 가지고 이걸 적용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그러면 대책이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우리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결혼하신 분들이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 맡길 곳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정책을 계속 핀다면 정말 저출산 문제, 물론 뭐 전체적인 인구가 늘어나서 학교가 부족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책의 중심은 물론 교육청이 갖고 있거든요. 이재정 교육감하고 면담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교육청과 이 문제 어떻게 좀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사실 그 작년 8월 28일 그 경기도 본회의에 그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옥길지구는 그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자녀 세대의 이 파라다이스로 만들어서 이 옥길지구를 하나의 모델로 저출생의 대책인 모델로 만들어 보자 이런 촉구를 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 신설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 관심을 갖지만 대책이 안 나오니까 11월 7일 날 도정 질의를 했어요. 이재정 교육감한테. 다시 질의를 했는데 그 처음에는 답변이 부천이 단일 학군이기 때문에 신설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 아무리 그 고등학생이라도 버스를 환승도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등하교 시간이 1시간 반 이상씩 되는데 합해서 3시간 이상을 길거리에 방치하도록 이렇게 그 고등학교 자녀들을 그렇게 놔두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좀 심각성을 좀 고려해가지고 그 다음 답변이 고등학교 신설이 어렵지만 지역의 강력한 어떤 요원 그리고 그 고등학교가 학교 시설을 가능하면 복합 시설로 해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세워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다면은 가능한 길도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불가능하지만 정말 신랄 같은 어떤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답변을 거기서 마무리를 지었죠. 네. 저도 지금 1시간 동안 출퇴근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1시간 이상 등하교를 한다면 정말 부모들 입장에서는 너무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고등학교 문제는 그렇다 치고요. 과밀학급 사태는 뭐 또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계속 그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네. 주민들은 특히 그 한 3 내지 4년 후면 고등학교 문제가 이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옥길지구 입주자 대표 들과 한번 만나서 이재정 교육감과 이야기했던 거를 저 말씀을 드렸더니 네. 이재정 교육감님이 자관 지역 주민의 강력한 요원 이 말하고 예. 그리고 가능한 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이야기하고 도대체 진위가 뭐냐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만나보고 싶다. 뭐 한 서너 명이라도 가서 만나보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12월 24일 날 네. 이재정 교육감님을 이제 만나게 됐죠. 네. 예. 거기서 답변은 그 옥길지구의 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은 굉장히 공감은 했어요. 네. 그러나 여전히 그 현재 단일 학군으로는 가능하지가 않다. 그래서 혹시 2개 학군으로 나눌 수 있는지 네. 그런 그 다양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 네. 2개 학군으로 나누게 된다면 옥길지구의 고등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2개 학군으로 나누어야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 그럼 가능성을 한번 찾아봅시다 하고 면담이 일단 마무리가 그래요. 됐지요. 학군을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쉬웠으면은 뭐 벌써 해결이 됐겠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우리 이 입주자 대표는 또 그런 절차를 좀 알아보셨나요? 네, 저희도 이제 학교 청량제에 묶여서 학교를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2년 전부터 많이 주장을 했었고요. 네. 부천 상동이나 중동 쪽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학교를 1-2개 정도 옥길로 이전하고 그 학교 시설에는 주민 복합 시설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시설을 만들어주면 서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많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한국 사회 같은 경우 학교 같은 경우에 동창회, 동문회 그렇죠. 이런 뿌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졸업한 학교가 이전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 신설보다 더 힘든 문제에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이제 좀 저희가 노력은 했지만 힘든 것 같아서 김명원 의원님이 이야기한 학군을 나눌 경우에는 이제 상동이랑 그 1호선 기준으로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했을 때 정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쪽에 신설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요. 학군을 나누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유일한 방법은 이제 학군을 나누는 방법이다. 이 절차가 교육청에서 그 학군을 나누는 절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 교육청이 또 직접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네. 학군 문제는 그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정책과 고입관리팀 이쪽에서 다루고 있었는데요. 그쪽과 최근에 전화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쪽 이야기는 이제 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실제 그 기초 지방자치단체당 학군은 1학군으로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런데 예외 조항 이런 것도 없나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일단은 그런데 이 지역이 넓다든지 좀 특수한 경우는 지구를 나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수원 같은 데는 뭐 3개 지구로 나눠 있고 그런데 이 부천 같은 경우는 면적이라든지 거리상 좀 힘들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리고 영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 저쪽에 그 1학군 쪽으로 가고 싶은데 2학군에 있으니까 뭐 이런 학생들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조금 멀더라도 하는데, 그쪽 학군으로 가고 싶다는 학생들이 있게 되면 그 영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학군과 지구를 나누는 기준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그 정책 시행에 있어서 문제점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논의를 하기로 하자. 그래서 미팅을 한번 갖자 그랬더니 요즘 고등학교 배정 때문에 바쁘니까 2월 중순 이후에 잡도록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영민원에 대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좀 그 해소할 부분들 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견들을 계속 모으면서 또 여론도 그 확인을 하면서 네. 영민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나눌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거는 이제 또 교육부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네. 그래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국회 쪽에 그 우리 지역의 김상희 의원 네, 네.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과 전망을 가지고 네. 계속 그 주민들과 협의를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규정으로서는 사실 풀기 좀 힘든다는 말씀이신데 이제 정치적으로 좀 풀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행정은 기존의 법 규정을 시행하는 것이지만 예, 예. 정치는 변화된 상황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면 네, 네. 법 규정을 바꿔서라도 알겠습니다. 그 대책을 세워야 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의 전망이 그렇게 발전하는데 이제 끝으로 우리 그 입주자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지금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학교 총량제를 인터넷이나 다른 곳에 검색해 보면은 뭐 경남이나 다른 지역 다 포함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지역들이 많아서요. 그 지역들에 어떻게 해결했는지 뭐 들어보고 저희도 이제 방안을 찾는 거랑 두 번째 이제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요. 유아교육법 시행령 17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을 국공립 유치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들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유치원도 국공립을 좀 더 늘려달라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청에 건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법적인 부분이나 시행령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최대한 취할 수 있는 걸 다 취하고 그리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연결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자, 우리 의원님께서도 뭐 여기에 대한 대책 로드맵을 갖고 계시는지 좀 끝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네, 로드맵은 그 2월 중순쯤에 네.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과정정책과 고위관리팀 이쪽과 주민들하고 같이 만날 수도 있고 그쪽에 그 상황이나 의견 그리고 현재의 규정이나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을 해서 고쳐야 할 부분은 뭐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의 규정 속에서 할 수 있는 지구를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구를 두 개로 나누면서 영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주민들과 또 협의를 하면서 그 대책을 만들어가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 부천 옥길지구 학교 부족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